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가 2017년 정유연해를 맞아 지역 명사들을 초청해 토크앤 대담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질문이 있는 교실 구형과 다양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조성에 매진하고 있는 장혜국 광주시 교육감을 모시고 올해 광주교육의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교육감님,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금년에는 어둠을 헤치고 새벽을 부르는 달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사회에도 큰 변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그동안 쌓이고 쌓인 적폐를 다 청산하고 혁신 교육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서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을 기르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한 해 광주교육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난 한 해 광주 교육 어떻게 평가하신가요? 예, 제게 광주 교육을 평가하라고 그러면은 성과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자평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전국적인 문제였는데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실마리를 찾았다거나 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제 폐기의 수순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우리 광주교육청이 앞장서 했다는 것에 참 큰 성과가 있었다 보고요. 우리 광주 교육만으로 본다면은 그동안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수업과 생활 교육을 많이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교실 수업에 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나눔 운동을 했는데 이거는 자기 수업을 공개하고 다른 사람 수업을 배워서 수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108개 동아리와 1000여 명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 배움이 있는 수업으로 바꿔가는 이 수업 나눔 운동이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요. 또 생활교육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더 소통하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지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중에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멘토 역할을 해서 가까이 살펴보고 지도하는 희망교실을 했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6,200여 명이나 했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요.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위기에 있는 아이들, 학교를 떠나야 한다든지 자살을 생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학교에서 그냥 위기 상황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집단적으로 지원하는 신속 대응팀 부르미를 운영했다든가 그러므로 해서 학교 폭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대단히 큰 성과라 할 수 있고요.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로 교육청이 참 힘겨웠는데요. 지난해 누리과정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 지방교육청들의 재정 압박이 너무 커서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작년 12월에 2017년 금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로서는 매우 아쉽고 안타깝고 아직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담당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실마리를 잡았다,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쉬움은 큽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어린이집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전체 예산이 약 4조 원 되는데 그중에 정부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대부분 뭐 지방교육 재정으로 교육청에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거 보면은 22%인 8,600억은 정부에서 지원하지만 나머지 3조 뭐 2천억 가까이는 우리 지방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거. 이게 지방교육청 담당이 78%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근본적 해결은 아직 멀었고 어떻든 실마리는 풀 수 있는 그 기회는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유보 통합. 이것이 이제 뭐 전체적인 통합은 되지 않고 관할 기관은 뭐 소관관청은 그대로 복지부로 두고 예산만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꼴이어서 이것도 이제 정비해야 하고 그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강주교육청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시고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가 한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재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6개월, 4개월 이렇게밖에 편성을 못했어요. 부족한 부분은 일단 정부 지원금 8,600억 중에 우리에게 올 예산이 약 27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한 380억 원이 더 필요한데 이것은 작년 예산의 2월금이라든지 또는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 조정을 다시 한다든지 금년에 또 여러 가지 그 시설비라든지 사업을 하고 나서 남는 그 부분을 가지고 추경 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지방교육 재정을 더 확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뭐 여름철 찜질 교실, 겨울철 냉방 교실 뭐 이런 그 냉난방 비용이나 시설을 다 감당할 수도 없고 또 노후된 화장실을 개선하는데도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부율을 더 높여서 지금은 20.27%로 되어 있는 것을 내국세의 25%까지 이렇게 높여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국회나 정치권에 계속 이것을 알리고 호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국정 역사교과서 부분이 한참 논란이 났는데요.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에 1년 유예하고 검인종 혼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감님, 교육부 입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것도 교육부에서는 자기들 책임을 회피하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어서 매우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또 1년을 유예하고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겠다. 이것도 현장 학교를 더 혼란하게 만들거나 사회적 논란만 더 키우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조치다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우 비민주적으로 했던 그 절차상의 문제도 많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 주요한 정책도 폐기돼야 마땅하다. 저희들은 국민적으로도 대다수 3분의 2 이상의 국민이 이거는 폐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그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속히 폐기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속에서 1년 유예하고 이것을 검정과 혼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또 검정을 1년 후에 2018년에 검정교과서와 같이 쓰겠다는데 그건 개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아주 알찬 내용의
검정 교과서가 나오기도 어렵고, 또 하나는 지금 검정 교과서의 지필 기준이나 검정 기준을 어떻게 할지 이것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국정교과서와 똑같은 검정 기준, 지필 기준을 가지고 하면은 국정교과서 차별되지 않는 검정교과서에서 국정이나 검정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커요. 그래,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국정교과서 정책은 폐기하고 검정으로 가거나 자유발행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수시 모집을 통해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높아진 수시 비중에 맞춰 강주교육청은 올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입시의 수시 모집 비중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74% 가까이 가게 되는데요. 과거처럼 수능의 비중이 낮아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수능 비중이 큰 때에 맞추어서 하는 학교 운영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생각해서 정시 중심 체제의 운영에서 수시 중심 체제로 이제 운영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로서는 그래서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맞게 이 대학 입시 정보를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더 많이 제공하는 기회를, 입시정보 제공 기회를 크게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해왔던 진로, 진학, 지도 박람회, 이거를 좀 대규모로 키우고 대학의 입학사정관이나 또는 대학의 전문가, 우리의 진학지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의 기회를 늘려가면서 연수와 또 여러 가지 설명회를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부터 일반고 진로 진학 혁신 방안의 핵심은 방과 후 학교와 야간 자율학습 완전 선택제로 전환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안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좀 걱정은 합니다. 그러나 잘 안착될 수 있으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방과 후 학교, 이를테면 보충 수업이라든지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서 학생들의 희망과 선택을 존중하자 해서 그렇게 선택 제도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좀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학생들이 부담도 있고, 또 대학 입시 제도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그러면 보충 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 선택제로 하자, 이렇게 지금 바꾸어 갑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공부할 기회가 적으면은 대학 입시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좀 하시는데요.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패키지식으로 모든 교과를 묶어서 방과 후 학교 보충 수업을 하던 것을 이제 정말 학생들이 선택하고 희망하는 교과 중심으로, 그리고 또 그것도 교과도 주제 중심으로, 또 학생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야간 자율학습도 희망하는 아이들이 하는데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또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학교에 남아있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밖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개발하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 대학이라든지 사회단체나 문화예술단체나 교육단체들과 연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것이 이제 그러면 잘 안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저는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에 우리가 학생 인권조례라든지 9시 등교라든지를 시행을 할 때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되어 가듯이 이것도 대학 입시 제도도 바뀌고, 또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식으로 시험 점수를 더 맞는 아이들이 최고로 훌륭한 학생으로 평가되던 시대는 아니거든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안착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끝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네, 시민 여러분, 우리 광주교육청에서는 몇 년 동안 학생 중심의 교육 그리고 혁신 교육을 추진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좀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교육,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건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학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의 발전과 성장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조금 더 놀고 공부를 덜 하면 큰일 날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이들은 놀면서도 공부가 되고 놀면서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잘 살펴보면은요, 아주 뭔가 좀 부족하고 아직 뭔가 좀 많이 우리의 기대와 요구에 미흡하다 생각되지만 얘들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지도하고 잘 자라게 하면은요, 얘들 우리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자랍니다. 그것을 믿고 다들 좀 참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광주메일TV 토크인 대담에서는 장의국 광주시민권을 모시고 올해 광주교육의 방향들을 들어봤습니다. 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